자, 대통령실이 영화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때 관 하나 통째로 빌려가지고 팝콘 먹고 영화 봤던 브로커. 네, 브로커 영화 봤던 그거 관련해가지고 자, 비용 얼마 들었냐 라고 공개를 하라고 나왔거든요. 네. 법원이 결정을 했는데 불복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이제 항소를 하려고 하면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뭔가 이제 추가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항소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국가기밀 유출 우려라고 합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국가기밀이 유출이 되나요? 네. 그런가 봐요. 관련된 기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 비서실이 경의 영화 관람비와 식사비 그리고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측 소송 대리인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자, 국가기밀이 뭐가 있어 근데? 일단 450만 원 밥 처먹은 거는 네, 지금까지도 개 뭉개고 있는 건데요. 이 극장이 오히려 금액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겠죠? 훨씬 크겠죠? 일단 대관을 한 관을 통째로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안에 있는 좌석들을 뭐 할인료율이 적용이 됐을지 어쩔지 모릅니다만 한 관에 있는 좌석료를 다 지웠을 거고요. 지금 주변에 또 자연스럽게 보는 거 엑스트라까지 깔았어요. 이것도 동원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 없고요. 뭐 관련해서 저기다가 팝콘 값이 얼마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깔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이거 뭐라고 안 까? 아니 그 이벤트 하는 연인들이 그 실제로 관 한 회차를 통째로 빌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봤자 100만 원 선 이쪽 저쪽이거든요. 왜냐면 영화비 10,000원 해갖고 요즘 극장들이 막 그 대규모로 안 하니까 그 극장도 그렇게 큰 극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뭐 대여비하고 팝콘값 뭐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이쪽 저쪽이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영수증이 의외로 500만 원,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으로 기재돼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쓴 거예요? 마약 떡볶이 뭐 한밤중에 200만 원어치 사 먹듯이 이걸 갖고도 모종의 깡을 하거나 퉁을 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양아치지. 근데 그래서 못 밝히는 거야. 아니 근데 국가 기밀이 뭐가 있어? 기밀 유출 우려로 이걸 공개를 거부한다는데 이게 브로커들 영화 안에 뭔가 이직들한테만 지령을 내릴 수 있는 뭔 소리야? 모종의 히든 코드가 숨겨져 있었다거나 무슨 네. 말씀이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면 영화 보는데 안에서 기밀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고. 국가 기밀이 거기 안에 있어서 그게 뭔 소리야? 아니 그럼 영화-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화관 안에 무슨 국가 기밀 시설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 영화 내용 안에 뭔가 국가 기밀이 있었나 보지. 참. 아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갑자기 영화제 관련한 예산을 50%를 삭감해 버렸어요. 사실상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뭐 전주나 부산같이 큰 영화제를 포함해가지고 거의 모든 영화제들이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 됐다고 하거든요. 관련해서 기사부터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내 50개 영화제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제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영화 관객의 축제는 온전히 계속돼야 한다. 2024년 영화제 지원 예산 50% 삭감했는데 이를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용산에 불러가지고 유성열하고 김건희하고 있는데 송강호 뭐 박찬욱 뭐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인사하고 하면서 영화 산업에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 안 믿잖아요. 우리는 안 믿지. 얘네가 누굴 만났다 그러면 그 분야는 다 삭감. 그렇지. 일단 만나서 얼굴 맞이하는 순간 폭망의 길로 가죠. 그래놓고 영화제를 예산을 50% 삭감해버리면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얘기 있어요. 원래 송강호 씨나 박찬욱 씨는 블랙리스트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왜 왜 불렀을까? 라고 했는데 아. 결과적으로 만나 보니
역시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구만. 영화계가 한번 자정될 필요가 있겠네. 조져!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면 마지막으로 기회 줄 테니까 와서 좀 납작 엎드리든지 이걸 기대했을까? 아니면 불러놓고 실컷 조롱하고 깎아버려. 이거였을까? 하여튼 뭔 생각을 해도 저것들 머릿속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영화제라고 하는 게 뭐 단순하게 그 영화만 틀고 사람들 모여서 보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영화들을 모아가지고 그 영화를 틀어놓고 거기서 이제 일종의 바이어들이 와서 그 상품들을 거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영화 수준을 갖다가 비교해 볼 수 있는 일종의 문화 올림픽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게 콘텐츠고 뭐 지가 좋아하는 게 콘텐츠라 그러면 뭐 K 콘텐츠 홍보대사 하겠다고 안 했나? 사실 누가? 이걸 더 키워야 되거든요. K 콘텐츠 홍보대사라는 얘기 자체가 이제 K 콘텐츠 내가 다 말아먹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내가 다 조지겠다는 조져버릴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경쟁력이었던 창의력과 문화적 콘텐츠, 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스스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 영화제 연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역 관련 지원 예산이 100% 삭감됐대. 그 지방에서는 하지 말란 얘기네, 아예. 지방은 다 삭감되고 제작 배급 지원 예산도 줄어들었대. 제작 배급 예산이 줄어들면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임금 문제라든지 노동 환경이 악화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영화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OTT를 통해 가지고 한참 외국 자본들이나 외국에서의 그 어떤 관심과 부흥을 받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영화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심리 말고 이게 못하는 거 지원 줄이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안 되는 거 줄이는 거는 전략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나마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못하게끔 만드는 거는 이건 말 그대로 매국이죠. 아니 그나마 무명 그 제작자들이 영화제 출품하기 위해서 그 작품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상업 영화는 무명 감독들이 안 걸어줘. 아침 막 10시에 하나 걸어줘 끝. 밤 12시야 끝. 이렇게 독립영화나 하면 단편 영화들 일반 극장에서 안 틀어주면 어디서 해? 누가 그걸 보고 누가 그거를 제작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 지역 예산도 다 하면 지금 지역에 있는 영화인데 다 죽으란 소리예요. 이게 지금 유인촌이 장관이 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이게 일어나는 거 보면 우리나라에 난 이번에 이제 바뀐 장관들도 산업통상부 장관하고 문화체육장관 그다음에 여성가족장관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이쪽 분야에 있는 지원을 사실상 거의 없애가지고 그와 관련된 콘텐츠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네. 중소기업과 우리 문화 콘텐츠 자체를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야 우리 영화가 잘 되는 거 일본 애들이 싫어해. 우리가 어디 가서 수상하는 거 일본 애들이 싫어한다니까. 요즘 일본 콘텐츠 산업이 많이 죽었거든. 근데 요즘 들어와서 일본 콘텐츠를 수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규제를 풀려고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심지어 일본 AV에 대한 국내 정식 유통이 허가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저한테 또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는 어디서? 네? 어디서? 업계 정보죠, 업계 정보. 어느 네. 업계에 계세요 도대체? 네? 모든 업계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네. 와 모든 전문가라서. 네. 모든 그래서 전문가. 지금 일본 콘텐츠들의 수입과 이게 이게 하반기 들어왔습니다. 연말 들어서 극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우리 극장가에 가보잖아요. 특히나 방학 때도 그렇고 요런 연휴 때 가보면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극장에서 우리 영화는 안 틀고 애들용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들을 틀고요. 그와 관련된 카페 활동 같은 홍보 활동들을 국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해요. 우리 딸이 거기 쫓아다니는데 미쳐버리겠어요. 아니 애니메이션 부분에는 아직 일본이 컨텐츠로 밀 수 있는 만한 거는 애니메이션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뭐 알겠어요. 뭐 인기가 많으니까 알겠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하는 거고
지역 영화제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면 예술가들 다 굶어 죽으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지 말고 결국에.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서 코딩이나 익히라는 거죠, 뭐. 네. 그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콘텐츠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김건희가 사실상 콘텐츠를 말아먹고 있다. 뿌리를 자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박찬욱이 씨, 대학 졸업하고 바로 나옵니까? 송강호가 뭐, 탤런트 데뷔하자마자 대배우가 돼요? 다 어렵게 힘들게 그나마 어떤 마중물을 맞이해갖고 성장하고 단련하고 키워올 수 있는 이런 거를 지원을 해야 제2의 박찬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자체를 아예 싹을 죽여버리는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김구 선생님이 원했던 문화 강국의 나라의 목전에 있었는데 K자 붙은 모든 게 전 세계 문화를 지금 막 잡아먹기 직전에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영부인이라는 것은 부산 포차나 차리고 대통령이라는 것은 문화 콘텐츠를 말아먹기 위한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